그렇다면 우리는 술과 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세 사람. 음주를 즐긴다는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실험자, 주 3회 음주를 하고 소주 3병을 마시는 장복길 씨. 안녕하세요. 6개월 전 절주를 시작했다는 최원규 씨. 주 2, 3회 음주를 하고 소주 1병 반을 마신다는 황성희 씨. 당신은 과연 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술 평소에 좋아해요? 네, 좀 좋아해요, 많이. 그러니까 남자들 치고는 아닌데 여자들 치고는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주 먹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영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오히려 뭐 일주일에 7번 정도 드시는 정도까지 되니까 그분들도 많이 마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이제 약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혀 문제 없다서. 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술을 안 마시겠죠.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그냥 그 좋은 거 술을 마셔서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그런 게 좋아서 이제 술자리를 계속 갖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볼까요? 실험 스타트! 첫 번째, 지능 대비 기억력 테스트를 통해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봅니다. 종이를 제가 한 장 더 드릴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요, 이제 금방 보고 그렸던 그림을 한번 네.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네. 그려보십시오. 아이코, 좀 전에 그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거기까지. 이 검사는 국내 표준화된 기억 검사인 레이킴 검사. 오마이갓. 모두들 난감해하는 표정들인데 오늘 테스트 쉽지 않겠는데요. 테스트는 계속되고 4, 3. 3, 4, 8. 숫자 외우기와 다음은 수첩의 그림을 보고 빠진 곳을 찾아내는 검사. 이것은 공인된 지능 검사인 웩슬러 검사입니다. 뒤섞인 그림을 논리적인 이야기 순서로 재배열하는 차례 맞추기까지 두 검사가 모두 끝나고 보는 나도 어렵다 어려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문제성 음주 진단. 네, 술은 어느 정도나 드시는지.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주에 한 두세 차례는 마셨었고, 그리고 좀 많이 마실 때는 거의 일주일 동안 마셨었죠.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 술을 그냥 한 병 정도 먹어도 다음날 되면은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의 음주 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한 번에 몇 잔을 마시는지, 한 번에 한 병 이상 마시는 일은 자주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실험자들이 체크하는 이 자가진단표는 세계보건기구에 의결된 음주 문제를 가질 위험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자가진단표. 그다음에 뇌 전체 부피가 짜부러져요. 그리고 전두엽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 검사를 모두 마친 실험자들 표정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말고도 많이 있죠. 많죠. 네. 테스트 모두 종합해본 결과 세 사람 모두 지능에 비해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모두 문제성 음주자. 술 먹고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술 먹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들이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그게 병으로 갈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이거든요. 이 가람비에 어쩌는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고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이 기초에서부터 초기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진행이 돼서 결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니면은 뭐 옆에 계신 분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과학연구소에서는 PET-CT를 이용해서 정상인과 폭음 정상인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신 전으로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신진대사를 확인해 봄으로써 기억장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룹에 상관없이 해마의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기억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술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사건 3건 가운데 1건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누구든 범죄자로 만드는 술. 그들은 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알코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 불러온 것. 사고 당시 많이 다친 상태를 알렸고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 26,873건. 음주 강력 범죄자도 47만 2,607명. 와이고 무시리. 흔히 주량만큼 마시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음과 폭음을 하기 쉽다. 그렇다면 주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20도의 소주 한 병, 쓰리 속을 달래줄 새우맛 과자 약간. 오늘 실험의 참가자는 주량이 각각 다른 3사람. 소주 한 병을 똑같은 조건으로 마신 후 알코올 분해 능력을 비교해보도록 했습니다. 주량이 다른 3사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실험 스타트! 실험은 정확히 5분에 한 잔씩.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차가 있지만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이 남자보단 여자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잔은 여유 있게 건배까지 하는 거 아니요. 첫 잔이라 그런지 가볍게 들이키는 거 아니요. 정확히 5분 후. 첫 잔의 쓴맛이 채 가시기 전에 들이켜야 하는 두 번째 잔. 마시고, 자 따르고, 자 또 마시고, 자 아우 또 마시고. 맛있니 얘들아? 보는 사람도 괴로운데. 자, 이렇게 벌써 7잔째. 자, 욕봤다 얘들아. 제대로 된 안주도 없이 소주 한 병을 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량이 한 병인 친구는 약간의 피로감을, 주량이 가장 셌던 친구는 거뜬해 보이고, 주량 반병 친구는 얼굴이 홍당무 된 거 아니요. 예, 일어나. 역시나 주량에 따라 얼굴색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체내 알코올 대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알코올이 간에 들어가면 간세포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분비되어 분해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물과 탄산가스 및 아세트알데히드라는 3가지 화학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30%가 부족하거든요. 얼굴이 빨개져요. 술을 먹으면. 분해를 못하니까.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술 먹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성 물질이 쌓이는데도 의지로 술을 더 먹으면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암도 잘 일으킬 수 있고, 더 간에도 해롭고, 뇌에도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주 한 잔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그래서 30분 단위로 3번, 1시간 반 단위로 2번, 총 5번의 체외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 독성 물질의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숙취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취에 시달리는 듯 피로해하는 실험자들. 과연 주량이 센 사람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은 걸까요? 그래프가 예상한 대로 안 나왔죠.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주량이 센 분이 상식적으로는 그 알코올의 분해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외로 술을 가장 못 마시는 A군의 분해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 A군의 경우는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는 빨리 술이 분해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건 평소에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간에 남아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 효과가 빨리 발휘된 것 뿐이지 굉장히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을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고, B군이나 C군 같은 경우에는 술에 대한 내성이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술을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제한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군이나 C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음주를 할 경우
알코올의 내성에 의한 알코올 의존, 술에 대한 신체적인 손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량이 세다고 해서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몸에 더 많은 독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